안녕하세요. 미국의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시위가 평화적이었죠.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위를 빙자해서 거리로 뛰쳐나온 약탈자들은 이제 몸을 움츠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통행금지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이런 일들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 그 사망 이후에 어떻게 그 터닝 포인트를 좀 마련해 보려는 그런 답답한 심경들이 담긴 그런 시위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고향인 휴스턴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모든 시위는 잠잠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는 코로나의 그 재택근무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심정을 거리로 뛰쳐나와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었는데요.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위에 나와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많아서 남욕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택근무가 좀 다소 풀리고 일반 사업장들이 문을 열면서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린다라고 하는데 코로나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의 그 지병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 에이즈가 발생했을 때도 에이즈가 발생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다가 처음에 반짝했다가 그 뒤에 약도 치료약도 나오고 이러면서 에이즈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요 강박감 같은 것도 좀 없어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코로나는 바로 그 하나의 그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 걱정하실 거는 앞으로의 경제 문제고 가족들이나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들이 우리 사업에 상당히 어떤 변화의 조짐을 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갖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버리자니 아깝고 갖자니 정말 희망이 없고 그런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야말로 하나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아주 폭락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가족들이 거주하고 거기서 평화를 찾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주택을 버리는 일은 없는데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서브프라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정말로 주택이라는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25% 주택 가격이 10만 불이면 12만 5천 불을 융자를 받아서 오히려 20만 5천 불에 마이너스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이 오른다고 부안해동에서 같이 따라서 투자해서 아니 투자라고 볼 수도 없죠. 그냥 쉬운 융자해서 집을 몇 채씩 소유하고 그 집을 갖다 융자를 해서 또 소비하는 데 쓰고 이런 그 엉터리 시장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긴 겁니다. 왜냐면 적어도 20, 30년 전 이전에는 주택 하나를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나 요구사항도 무지하게 많았었죠. 그리고 10%나 넘는 그런 이자를 내고 집 융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페이먼트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전에 융자를 편하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은 오르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당히 융자하는데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싸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페이먼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주택을 5년이나 10년, 15년 보유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에셋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집을 포기를 해도 자기가 손해가 너무 큰 겁니다. 집을 포기하기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쿠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서는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차압을 당하고 파산 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인 경우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데, 아직은 마이너스가 되려면 멀었다는 거죠. 적어도 1, 2년 정도 먹고 살 돈은 있고 그 주택을 재융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팔아서 좀 줄인다든지 하면 집안이 그렇게 망하지는 않을 정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가격을 쉽게 싸게 내놓거나 포기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뒤에 어떻게 시장 변화가 생길지 그런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두고 여러 가지 그 참 무리수를 두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비즈니스맨입니다. 아주 사업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고 얼르고 달랠 줄 아는 그런 그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비즈니스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협상의 묘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들을 문제를 두고 풀어나가는 그 방식에 따라서 과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건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실 텐데, 가장 머릿속에 있는 거는 가장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재선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엄포용으로 이렇게 말을 날리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신경을 써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모든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방위군을 각 주마다 투입을 해서 시위를 막아내고 있는데 연방 군인을 보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들, 하나의 그 시위대를 향한 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군인을 갖다가 시위 현장에 투입한다는 거는 아마도 지금 한 5, 60대 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비상계엄령에 준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회 국회에서 통과도 인준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그 정부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이 확 바뀌는 그런 경우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더 심각해지고 폭력이 더 사람이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다고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돈 주는 거라든지 언임플로이먼트라든지 나중에 하나의 그 고리가 돼서 오디트를 나오거나, 분명히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돈을 풀기는 풀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렀고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회수될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융자를 받아서 아니면 잘못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크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연방 돈을 유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범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도 많은데요. 이제 그 6월이 돼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또 시위도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겁니다. 6월 중순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될 텐데, 자,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1920년 6월이 모든 분들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제 그 평범한 이야기 좋아요, 구독 좀 신청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힘내서 이런 일들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